이렇게 보이콧을 선언하고 5시간 반 단식 농성을 벌였는데 릴레이 식사 아니냐라는 싸늘한 시설에 주말 사이에 단식이란 말을 쏙 뺐습니다. 국회 사무총장이 위로 방문한 자리에서도 뼈가 있는 농담이 오갔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부탁거리했으니까 이제 끝내. 이제 들어주시는 게 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저희 힘이 넘쳐서. 명절 어떻게 하시려고? 할 때도 계속 있어야죠. 불이나 좀 떼주세요. 저희 의원님들은 내려가셔서 조금만 더 활동하시면 저는 집도 저희 친정을 세갖고 설에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설에 제가 있으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그냥 불이나 좀 넣어주세요. 설에 있을 테니까. 여기 난방이 되나? 저 난로 하나. 뭐 난로 안 해주시면. 난로. 아니 내가 750. 좀 갖다 드릴게 막. 아이 그러지 말고. 아니에요. 그냥 저희는 아, 이거 언론에서 내가 그냥 낯이 뜨거워서 한마디 하는데 우리 당 의원들이 5시간 반 릴레이 단식한다고 그 뉴스 보고 참 나는 매일 저녁에 단식한다. 매일 저녁에 나 12시간 단식해요. 저녁 먹고 7시에. 그때부터 단식하기 시작해서 이튿날 아침 7시에 밥 먹으면 12시간 단속이야. 같은 당 홍준표 전 대표도 새끼 먹는 단식에 합류하는 이 웃을 수도 울을 수도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이 국민 상당수가 이 단식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기발한 패러디가 나오더라고요. 김희성 배우 같은 경우도 SNS에 글을 올리면서 10시간 단식 후 첫 끼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네. 여러 사람들이 패러디를 올리기도 하는데요. 가장 뼈아픈 것은 자당 소속에 있는 사람들의 비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재호 의원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뼈아프게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내용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2야당으로서의 책무를 강화해야 되는데 오히려 조혜주 성원관 위원을 임명하게 된 이슈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 단식에 대한 패러디만 난무하고 있는 상황을 꼬집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얼마 전에 있었던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단식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성과물이라고 하는 드루킹 특검을 이뤄내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 이 단식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의 끝이 별로 좋지 않는 상황이라 지금은 단식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결국은 릴레이 이 성토의 장이 되고 있는 상황들 앞으로 한국당이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한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게 패러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윤 의원님. 그래도 서울까지도 계속 하실 모양이죠. 물론 단식이란 말은 뺐지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나경원 대표가 사실 오늘도 아까 유인태 총장과 얘기하면서 말실수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신정을 세기 때문에 구정 때 아무 할 일이 없으니까 와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사실 이게 투쟁의 절절함이 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김 교수님이 얘기했지만 왜 저기서 지금 릴레이 농성이든 단식이든 하는지를 국민이 잘 인식을 못하지 않습니까? 네. 흔히 얘기하는 선관위 상임위원회 공정성을 위해서 어느 특정 정당의 특보로 활약을 했던 분이 오면 안 된다. 이렇게 네네. 문제 제기를 한다면 과거에도 본인들도 그와 비슷한 논리를 폈는지도 한번 봐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역시도 그에 맞춰서 투쟁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정치판에서 아까 장외투쟁, 단식 이런 거는요. 독재 정권 시절에 정당한 투쟁 방법이 없을 때 쓰는 아주 극단적인 방식 아니에요? 네네. 그것도 여당이 저런 거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단식이라는 게 정당한 투쟁 방법으로서 얼마나 세상에 다른 방식이 없었으면 저걸 할까라는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공감은 전혀 못 얻고 오히려 패러디, 비아냥, 희화화의 대상이 됐다는 거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원내 지도부의 이건 패착 중에 패착으로 저는 보입니다. 윤 의원님, 왜냐하면 단식이나 보이콧 같은 건 정말 아주 큰 사안 아니에요. 목숨까지 거는 건데 이런 큰 카드가 남발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 해도 약효가 떨어져서 제대로 타점을 맞추지 못하는 공격 같다라는 평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팔이 잡아야 될 때 소칼을 동원했다든지 또는 뭐 도끼를 동원했다든지 이런 비아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원내든 원외든 야당은 여당과의 힘겨루기 줄다리기를 할 때는 그에 맞는 카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카드가 또 얼마나 적절한 타이밍에 나오느냐도 중요한데 이번의 경우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계속 지금 약간 헛발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적절한 카드를 어떻게 내야 되느냐는 거는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도 한국당이 골치를 썩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력한 당권 주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출마 자격을 놓고 오늘 아침에도 서로 대놓고 큰소리치는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비대위 공개 석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당원과 당규에 따라 의무를 다한 사람들은 피선거권을 갖고 나옵니다. 특정인에게만 예외를 적용해 준다면 그 출발 자체가 불공정한 선거가 될 겁니다. 이 불공정한 경쟁이 있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런 얘기들은 비공개 때 토의를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 정도 하시고. 예. 이런 문제를 가지고 미리 우리가 예단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뭐가 하고요? 우리 비대위에서 이런 회의에서 이런 문제가 깊이 있게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 그만하고요. 마무리를, 의견 마무리를 못하고. 잠깐. 예. 그건 좀 비공개 때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이제 노골적으로 분열음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석 달 당비 내지 않은 사람 출마 자격 없다. 그래도 전에 총리까지 하신 분한테 오늘 시비가 있었지만 서로가 워낙 논리가 있습니다. 기자들 앞에 놓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이유가 뭘까요, 김 교수님? 역시 서로에 대한 견제, 또 서로에 대한 불신이 크다고 보고요. 네. 저는 참 이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제1야당이고 100석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 큰 정당이라면 최소한의 그런 국민에 대한 면목은 갖춰야 된다. 김병준 위원장의 마음속에 뭐가 있길래 그럴까요? 역시 아무래도 비대위원장으로서 자신이 역할을 했던 것들 그 부분에 인정을 좀 받고 싶고요. 또 자신이 지금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서 사실은 굉장히 여러 주자들에 있어 이제 홀대를 받고 있고 나가지도 못하게 된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서운함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런 이 주자들의 이런 모습들 속에서 자유한국당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들을 좀 반영을 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 텐데요. 그래도 이 행동이 사실은 좀 통 큰 도량, 다시 말해서 지금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영입 인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사전에 만나서 우리 당이 들어와서 정말 역할을 해달라고 얘기했을 텐데 그리고 나서 사실은 책임당원 물론 규정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비상하기 위해서 정말 새로운 날개를 펴기 위해서 영입하는 인사라면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모셔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자유한국당의 지금의 모습이 내부에서 서로의 갈 길에서 자기만의 이익을 찾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상당히 길을 잃고 있습니다. 아까 나왔지만 단식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국회 지금 자유한국당이 약 20번 정도의 국회 보이콧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20개월이 됐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국회 보이콧. 국회를 지키고 일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모습들은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저는 제1야당답게 제발 좀 채모를 좀 지키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로 좀 돌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운함이라 얘기하셨지만 그건 아직 모를 일이고 견제구나 기싸움으로 저희가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금만 이분들이요. 해안을 짜면 될 일 같은데 왜 이렇게 큰 일로 번지고 있을까요? 황 전 총리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규정은 바꾸면 된다. 내일 출마 선언하겠다고 의지를 오늘도 밝혔습니다. 어제 밝혔던 황 전 총리의 입장까지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원 당규상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 나오는데 문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법조인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원 앞뒤를 잘 보시면 답이 다 있습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예. 규정을 떠나서 이제 주변에서는 이게 된다 안 된다 의원님들 의견이 또 다른 부분은 있는 거는 없잖아요. 물론이죠. 이번 전대는 여러 의견들 다 모아서 함께하는 전대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교안 총리하고 저는 85년도에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초임검사로 옆방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2022년입니다. 이건범 전당대회를 건너뛰는 것이 옳은지 참여하는 것이 옳은지 그 판단이 아직 서지를 않습니다. 참여를 하게 되면 내가 대외투쟁에 선봉했어야 돼요. 우리 당은
대외투쟁할 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도 한때 옆방에서 근무했다는 두 사람인데요. 지금 한 사람은 질주하고 한 사람은 쫓아가는 형국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 일단 황교안 전 총리의 오늘 자신감 넘치는 듯한 SNS를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일단은 황교안 전 총리가 예전 국정농단 사태에 때에 비해서 네. 굉장히 자신감 넘치고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예, 실제로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네. 당규는 바꾸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법조인이다. 그리고 전날에도 당의 찬물 끼얹을 결정이 네. 나오지 않으리라 생각을 한다. 이것도 일종의 어떤 자신감의 표출이자 또 한편으로는 당헌과 당규에 네. 본인이 스스로 당대표에 출마하는데 문제점이 없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게 저도 이제 자유한국당 당헌 당규를 분석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 내용 안에는 실제로 당비를 3개월은 내야지만 네. 피선거권과 그리고 책임당원이 될 수 있다. 그래야지만 실제로 당대표에 출마할 수 있고 당대표로서 선출될 자격이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당규의 해석을 넘어서서 당규를 바꾸면 된다라는 부분까지 언급한 것으로 봤을 때는 네. 실제로 어떤 의사 해석 또는 이 규정 해석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이 해석상 불리하다고 했을 때는 이것을 개정하면서까지 끌어갈 네. 수 있는 세력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포석이 담긴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면서요. 내일 출마 선언을 아마 강행할 태세인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이에 비해서 홍 전 대표는 쫓겨난 조강지처 이야기를 하면서요. 외곽에서 계속 세게 돌고 있거든요.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준표 전 대표는 내가 한 말이 어디 틀린 게 하나도 있느냐라고 이제 반문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네. 북한에 관한 이야기나 경제에 관한 문제 속에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긴 했지만 결국은 본인이 한 말이 다 맞지 않느냐 이렇게 좀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황교안 전 대행에 대해서는 당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숨어 있다가 이제 나온다라고 하면서 거센 비판들을 쏟아내게 되는데 이번 전당대회 아마 이번 주에 거의 모든 모든 주자들이 출마 선언을 다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종적으로는 황교안 전 총리, 오세훈 전 시장, 홍준표 전 대표의 3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되고 네. 오세훈 전 시장이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은 외연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총선이 유리하다라는 지점을 강조할 것이고요. 홍준표 전 대표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솔직하고 거친 언어로 황교안 전 총리 이제 처음 당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센 검증을 아마 쏟아낼 겁니다. 이것을 과연 황교안 전 총리가 정치권에 처음 들어와서 얼마나 홍준표 전 대표의 날선 공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따라서 전대 향배가 좀 갈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초발 주자로서 굉장히 좀 전략을 잘 세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 굉장히 갇힐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하면서 통합을 메시지를 끄집어냅니다. 결국 본인이 당대표가 만약 되게 되면 외곽에 있는 유승민 전 대표와도 같이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터라 과연 유권자들 그리고 당원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아직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기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윤경호 의원님,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계속 밀쳐내려고 하는 형국이고요. 황교안 전 총리는 들어오는데 선대위까지 일단은 황교안 전 총리 쪽 편을 들어주는 듯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내 선관위요.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말이죠. 비대위 체제에서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에 들어갔잖아요. 네. 비대위 입장에서 이분을 영입한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런 결격 사유로 발목을 잡아서는 엇박자죠. 네. 그러나 황교안 전 총리가 자진 입당한 거다, 자기 발로 들어온 거다라고 비대위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네. 교통정리를 한다면 얼마든지 제동을 걸 수 있겠죠. 네. 특정인을 위해서 당원 당규를 마음대로 그렇게 고무줄같이 바꿀 수 있느냐라는 논리를 어떻게 극복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비대위가 또는 뭐 당내에서 당원 당규를 어떻게 고치는 절차를 거치는지 모르지만 만장일치로 바꿔주든가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김병준 위원장 개인의 정권이 가능한지 아니면 비대위 전체의 의결을 통해서 가능한지 모르지만 영입했다고 얘기한다면 이분을 막을 도리는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